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는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TBS에선 인권영화 페스티벌이 시작됐고요.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약자로 소외돼버린 이주민의 삶과 애환을 닮은 영화들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주민 영화제의 야마다 다카코 프로그래머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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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어제부터 TBS에서 인권 페스티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영화제에 출품되어 있는 작품들을 TBS를 통해 방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주민 영화제를 이렇게 진행해온 프로그래머로서 야마다 씨의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 안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한 시기라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민에 있어서는 오래 살면서도 말로 맞는 전달하기가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도 여기서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거를 다큐 영화를 통해서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이주 여성 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오래 살면서도 저와 같이 말로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주민으로서 한국에 사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언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문화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가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직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특별히 좀 이주민들에게 못되게 구는 점들이 좀 있습니까? 못되게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느냐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모에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말만 안 하면 그렇게 큰 지적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욕먹거나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뭔가 아이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게 좀 마음이 미안했고요. 아마 그런 경험은 이주민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는 이주민들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10%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10명 중 한 분 정도 이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는 사회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거죠? 저희 우리가? 동네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이 인종적으로는 일본 우리 야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면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좀 배타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 스스로가 약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타성이 힘이 되는데 응집력, 단결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6위의 수출 국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당당해도 좋은 수준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포용 정책을 써야 돼서 국가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순혈민족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배타성이 차별로 나타난다. 이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전 TBS에서 보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최병건 감독의 복덕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한번 김성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김성수 선생님이 복덕방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귀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방을 하나 구하러 오는데 새 남자친구를 흑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전 여친에 대해서도 한국 남성들이 조금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 새로운 남자친구를 외국인, 흑인을 데리고 와서 자, 우리 동거할 거니까 방 하나 찾아봅시다. 예. 복동방 주인이니까 좀 방을 소개해 주시오. 예. 그 다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저야 뭐 잘 소개해 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대개의 안 그럴 것 같아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남자들은 마치 그 여자가 네. 내 소유물인 양. 네. 뺏긴 헤어졌음에도 양. 불구하고 네. 전혀 그 사람은 그런 감정이 1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예. 대충 상상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맞습니다. 굉장히 리얼리티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이제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말로 뭐 강의로 설명하고 지식으로 풀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한번 카메라를 대놓고 이 극영화도 있고 다큐 영화도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확 체감이 될 거여서 저는 이걸 TBS가 이 영화 10편 상영해 주는 거 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데 평일 낮에 해서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올해 부산에 불꽃축제 갔다 오니까 이게 아트센터 모모에서 끝났더라고요. 꼭 볼 건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시 보기 서비스라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주민 영화제 이런 그대로 이주민을 주제로 한 영화제인데요. 올해로 11년을 맞은 영화제라면서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영화제는 2002년부터 시작한 영화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주민 판서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영화제가 원래는 이주 노동자 영화제로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서 영화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시민들이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이기도 축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주민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주 노동자분들이 쉬는 날이 거의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영화를 보고 싶어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기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노동 현장에서 뭐 만약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를 전달하는 뭐 수단이 없거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주민 분들은 제작하는 영화를 사용하자는 그런 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소통 기능을 극대화시킨 그런 영화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로 벌써 11년째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영화들이 꽤 있었다면서요? 이슈들이 뭐 여럿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고 또 새로운 이제 외국인 감독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또 올해 영화 지금 이제 TBS에서 방영을 하니까 야간 근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야간 근무? 야간 근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12월 5일 화요일 낮에 하네요. 오늘 벌써 지나갔네요. 오늘 낮에 이제 지나갔겠군요. 지나갔어요. 이 김정은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 이게 왜 짠하냐면 이건 굉장히 좀 영화가 거칠지 않고 잔잔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같은 직장을 근무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몰랐는데 이제 좀 친해져서 마음을 나눌 내국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이티브가 생긴 거여서 이 외국인 친구는 좋아하고 있는데 그녀의 사정을 알고 보니 그녀는 곧 호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국에 살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주민 노동자, 이주민 영화제, 이주민 인권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도 해외에 또 뻗쳐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주민이 돼요. 이주민이죠. 최근에 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한 세기를 살아남은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17만 명이 스탈린 시대의 강제이주가 됐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의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국경만 벗어나면 우리도 이주민이에요. 근데 호주에 한 여성이 간다? 호주에서 사실은 워킹 할러데이 비자로 갔던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살 사건도 있었고 그럼 우리 인권은 해외에서 보장되나?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처우의 문제가 그걸 딱 깨닫게 해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권고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우리도 가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주제가 다시 국경을 생각하다예요.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들에게 국경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제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경일 수도 있지만 저희와 그러니까 저희 이주민들과 그 주변의 분들의 마음이 경계 같은 거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있어서 올해 또 그런 주제로 두었습니다. 올해 가장 대중들이 주목한 작품이 어떤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1동포 오페라 가수인 정월성 선생님을 자서전적인 그런 다큐인 월성 해협의 아리아라는 영화가 사실은 한국에서 상영됐습니다. 저희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데요. 그 영화에는 저희 주변에 재향 일본 분이나 한국에 사는 제1교포분들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다문화 가정분들이나 또 동포분들이나 뭐 여러 다양한 관객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전월선 씨라고 일본에서 제1동포셨는데 이 오페라 아리아 가수로 이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삶을 보면 우리가 제1교포가 일본에서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하고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과정을 겪었을까? 그냥 단적으로 쉽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절절한 역사적인 추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이번에 이제 TBS 상영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한번 꼭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이 영화 리뷰를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그 오사카 조고의 럭비팀 얘기를 아십니까? 60만 알겠습니다.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꽤 흥행이 됐던 적이 있죠. 일본에서 우리의 동포들은 저런 처와 저런 삶을 살고 있겠고 살았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예술 문화적인 분야에서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247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어렵게 11회까지 진행하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무료로 왜 상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도 뭐 상영이라도 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영화를 무료로라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가지는 분들이라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왔습니다. 좀 뜻이 있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 같은 분이 후원을 좀 해주셔야 아니 그러니까 되겠네요. 국내 인권 영화제나 뭐 또 영화인들이 들꽃 영화제 이런 거 소소하게 후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주민 영화제는 너무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이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김성수 하세요. 평론가와 저는 내년에 꼭 후원자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물귀신 작전 같은.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주민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꽤 널리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인권 영화제의 한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인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갈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성 인권 문제 있죠. 어린이, 아동 인권 문제 있죠. 또 그리고 노동자 인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주민은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 교차가 돼요. 보세요. 이주민 여성. 우리 야마다 선생님도 이주민 여성이신 거죠. 또 이 이주민 노동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와 있죠. 또 이주민 어린아이. 사실은 어른의 세계에서는 미묘한 반목과 갈등이 있어도 그거를 노련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주먹 싸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현명하게 어른들이 어떻게 인권의 차별이 없도록 인권의 유린 침해가 없도록 감싸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영화제 차원 내에서 이주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데 우리도 이주민 문제에는 다문화 사회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만큼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야마다 씨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런 그 편견과 차별들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별한 정책 같은 것도 제안하실 수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민 방송도 그러니까 이주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왔지만 아직은 뭐 여러 현장에 못 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약간 한국에 봤을 때 뭔가 주한 집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집안이나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조금 관심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저희 지역이나 지방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특히 그 농촌 이주민들 지역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주민분들이 없이는 그런 현장을 진행 일을 하는 분들이 없이는 그 지역을 그 농업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약간 그런 황혼에 넣어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우선 그 교육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책을 잘 내주시는 분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특별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 정책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 지금 중에서. 일단은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과거에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이제 복지를 포함해서 사회 정책들이 다 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보호에 대한 문제, 여성 보호 심각합니다, 사실. 또 이제 이 다문화 자녀 교육 문제들. 근데 이게 지금 좀 통합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한 가족을 대상으로. 왜냐하면은 여성이 인권유리를 당하면 남편부터 또 우리가 상담을 해봐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융복합적인 통합,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고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 발전에 있어서 사실 이주민들은 꼭 필요한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주민이란 말 자체가 낯선 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TBS에서 인권 영화 페스티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 우리가 외면했던 이주민들의 삶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는 8일까지 낮 12시부터 2편씩 이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는요. 10편의 이주민 영화들이 연속해서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주민 영화제 프로그래머 야마다 다카코 씨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